안녕하십니까. 잠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탁이 죽은 뒤에도 천하는 결코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군웅들이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조는 아직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병력을 이끌고 난세를 헤쳐나가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조가 어떻게 난세 속에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훗날 천하를 다투는 영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지 정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난세를 바라보던 젊은 조조. 조조는 지금의 안우이성 보저우에 해당하는 패국 초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후한 왕조의 오래된 명문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조조의 조부인 조등은 궁중에서 환관으로 활동하며 황제의 신임을 받았고 후계자가 없었던 그는 조숭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숭의 아들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 때문에 후대에는 조조의 출신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를 조조를 비판하는 요소로 자주 활용했지만 정사인 삼국지에서는 그의 능력과 정치적 판단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조는 매우 총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조를 두고 재능은 뛰어나지만 쉽게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조조의 명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후한말의 인물평으로 이름났던 허소는 사람의 재능과 장래를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평가를 듣기 위해 찾아왔지만 허소는 처음에는 조조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여러 차례 찾아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만나게 되었고 허소는 조조를 바라본 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는 태평한 시대에는 유능한 신하가 되고 난세에는 영웅이 될 사람이다. 후대에는 이 말이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만 간웅이라는 표현은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사에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도 조조가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조는 이후 낙양에서 관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맡은 관직 가운데 하나가 낙양 북부위였습니다.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조조는 법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권세가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했고 귀족들의 눈치를 보며 법 집행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조를 미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지만 원칙을 지키는 관리라는 명성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을 이끌게 되는 조조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기부터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황건적에 난 조조의 첫 전쟁. 184년, 후한 왕조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실에서는 외척과 황관이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며 서로를 몰아냈고 조정의 대신들은 나라보다 자신의 가문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관리들 역시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세금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가뭄과 홍수는 해마다 이어졌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각. 태평도를 전파하며 병을 고쳐준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장각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하늘은 이미 그 힘을 잃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의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노란 두건을 머리에 두른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마침내 거대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이를 황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반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관청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으며 각지의 궁녀는 하나둘 황건적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후한 왕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급히 지방의 관리들과 장수들에게 군사를 모으도록 명령했습니다. 젊은 조조 역시 토벌군의 일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위의 직책을 맡아 군사를 이끌고 황건적 토벌에 나섭니다. 조조는 아직 이름난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장에서 빠른 판단과 냉정한 지휘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리하게 적을 추격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움직임을 질서 있게 유지하며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정사에서는 조조가 황건적 토벌에서 공을 세웠으며 그 공적으로 동군 태수에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얻은 것은 관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훨씬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수많은 지방에는 아직도 무장한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을 믿지 못한 지방의 호족들은 스스로 병사를 모으기 시작했고 장군들은 자신의 군대를 거느린 채 중앙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반란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후한 왕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조 역시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관리로 살아가는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난세는 어쩌면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칠성검을 품은 밤. 황건적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한 왕조는 안정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9년, 영제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황희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외척인 하진은 황간 세력을 제거하려 했고 황간들은 먼저 움직여 하진을 궁궐 안에서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낙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분노한 군사들은 궁궐로 들이닥쳐 수많은 황관들을 죽였고 황제와 진류왕은 혼란 속에서 궁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서량의 군벌 동탁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에 들어왔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곧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새로운 황제로 세웠습니다. 훗날의 헌제였습니다. 이후 동탁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신은 가차없이 처형했고 황제마저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낙양은 더 이상 황제의 도시가 아니라 동탁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두려움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대로 동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사에는 조조가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후대의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장면이 더욱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조조는 명검 칠성검을 품고 동탁의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동탁이 방심한 틈을 노려 검을 뽑으려 하지만 거울을 통해 조조의 움직임을 눈치챈 동탁이 몸을 돌보게 됩니다. 조조는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
검을 바치러 왔다고 둘러댄 뒤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의 연의에서 가장 유명한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정사에서는 칠성검이나 거울에 비친 암살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조가 동탁의 곁을 떠난 뒤 낙양을 탈출했고 이후 각지에서 동탁 토벌을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조는 말을 달려 낙양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동탁의 추격군이 따라왔고 앞에는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난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탁을 무너뜨리려면 혼자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조는 전국의 군웅들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삼국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너진 연합 그리고 조조의 선택. 조조는 낙양을 탈출한 뒤 각지의 군웅들에게 경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을 토벌해야 한다는 그의 호소에 수많은 세력이 응답했습니다. 원소를 비롯해 원술, 공손찬, 유표, 송견 등 당대의 이름난 군웅들이 하나둘 군사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반동탁 연합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하의 정의가 하나로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합군은 같은 목표를 이야기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서로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명성을 원했고 누군가는 영토를 원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세력을 키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싸울 것인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내놓을 것인지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의견은 쉽게 갈렸습니다. 조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병력만으로 동탁군을 추격하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병력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누군가는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형양 부근에서 조조의 군대는 동탁의 부장 서영이 이끄는 군대와 맞붙었고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병사들은 흩어졌고 조조 역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퇴각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전투를 조조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조조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명분만으로는 천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 연합만으로는 난세를 끝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면 어떤 이상도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다른 군웅들에게 기대는 대신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백성을 모으고 인재를 찾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자신의 기반을 하나씩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은 조조를 뛰어난 전략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화려한 계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현실을 배우고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 것, 바로 그것이 조조를 다른 군웅들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한 번의 승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패배가 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연주에서 시작된 영웅의 길. 반동탁 연합이 사실상 무너진 뒤 조조는 더 이상 다른 군웅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난세를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조의 병력은 많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다스릴 영토도 없었습니다. 군사를 유지하려면 식량이 필요했고 식량을 얻으려면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했습니다. 조조는 그 기반을 연주에서 찾게 됩니다. 192년, 연주목 유대가 세상을 떠나자 연주의 관리들과 명사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 가운데 조조를 선택했습니다. 조조는 연주목으로 추대되며 비로소 자신의 거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조조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 아래의 백성과 군사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곧 다시 찾아왔습니다. 황건적의 잔당 수십만 명이 청주 일대를 떠돌며 약탈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맞아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황건군은 패배했고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조는 그들을 모두 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그만두고 살아갈 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예 병력을 선발하여 훗날 유명한 청주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청주병은 이후 조조 군대의 핵심 전력이 되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조조는 단순히 병사만 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고 백성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만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일 조조는 둔전제를 적극 시행하며 군량 문제를 해결하고 난세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연주에서 마련된 작은 기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조는 처음부터 천하를 손에 넣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경험했고 도망쳐야 했으며 남들보다 훨씬 작은 세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란 속에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하나씩 기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연주에서 시작된 작은 세력은 머지않아 북중국을 통일하는 거대한 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의 이름은 비로소 난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조조가 어떻게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며 난세의 영웅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북방의 강자 원소와 어떤 경쟁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도대전으로 이어지는 운명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잠드는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